됐던 부분을 저 의견을 잠깐 좀 첨언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통진당의 강령 이 부분이 민주적 또 질서를 위배하고 심대한 국가의 위해를 가할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랬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북한 노동당의 강령 당헌 당규도 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다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령이 다 그렇게 포장되면은 그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 또한 100여 명의 소규모가 전체를 움직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후보자는 비례의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생각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어제 얘기했듯이 국정원과 검찰이 10가지 넘는 죄목을 걸었고, 또 대한민국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9년을 선고한 부분을 유독 헌법재판관 김희수 후보자만 소수 의견 낸 부분을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면서 전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무 중에 이 국민들에게 헌법을 지키자 이런 캠페인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헌법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죠. 그런데 저는 먼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기초질서 이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주정차 위반 26회, 버스 전용 차선 2회, 속도 위반 2회 했습니다. 이것도 기초질서도 안 지키는 분이 어떻게 헌법을 지켰어요? 또한 장남이 2004년, 2009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또 차남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벌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틀립니까? 과태료는 행정적인 제재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형사처벌이죠. 벌금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는 과태료라 해요? 어제 분명히 나중에 오신환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일반 분들은 국민들은 모르니까 의도적으로 과태료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는 하셔서 제가 다분히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 과태료도 모르고 벌금도 모르고,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후보자는 배용주 씨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배용주라고 했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어떤 후보자는 자기가 한 얘기에 조금만 더 하면 모른다, 기억이 없다. 어떻게 후보자가 그렇게 명석한 분이 그걸 몰라요? 글쎄, 배용주라고 뭐 불렀을 수도 있고, 배용주 씨.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제 배용주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자식들이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본인은 사죄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만일에 그냥 아니 그 질문에 답하세요. 본인은 사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어제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전년 그 배 선생님이 오시면은 전년 제가 오늘 만나고 사죄의 합니다. 뜻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10분 거리에 계신 분인데 37년 동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또 2012년도에도 재심 결정을 또 몰랐다. 그걸 봐서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4년 5년이 지나서도 일체 사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번에 헌재 소장 지명을 받지 않았으면은 영원히 사과할 분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양심을 압니까? 그 말 압니까? 행동하는 양심의 뜻이 뭡니까? 한번 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저는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참으로 마음 깊이 생각하는 분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후보자는 지금까지 제가 첫날 주질이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승승장구 탄탄대로 권력의 길을 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소수자 군익을 얘기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엄혹한 5.18 당시에 고문받고 말할 수 없는 그 받을 때 소수자 군익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분의 정말 이 이면사를 한 번이라도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지금도 그 당시에 시대 상황,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 어렵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렇게 군 법무관한테 김일수 재판관을 물고문하고 고문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문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재판관 때 고문받은 적은 고문받은 없습니다. 적 없죠? 예. 그러면은 무슨 뭐 때문에 실정법에서 한계를 넘기 어렵다. 그게 자기 변명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동하는 양심을 말하는데 그럴 때 만약에 내가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판사로서 올바른 대로 판단을 못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얘기했지만 전혀 공받고 강압적인 수익 조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량한 장면을 배우지 말고 그 안에다들 여고생들 많이 실정법 위반했다고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실정법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안 맞고 정치적 신립성과 독립성은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전효숙 지명자, 이동욱 지명자는 사소한 문제로 다 남아있지만은 상관왕을 모두가 수십 개 달려있는 후보자를 절대 지명해서도 안 되고 통과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과태료 부분은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가족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제가 뭐 26번을 위반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경찰 자료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본인은 주정차 26회 버스 전용차선 2회 속도 2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료는 나와 있지만 그게 제가 운전해가지고 생긴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만약에 해서 그때 사람이 사망했다면 어떡하겠어요?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저희 자식, 재판소장으로서 자식들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사죄하고 용서 구하고 어느게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예. 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위상은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서 국민 주권 시대임을 천명하고 그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위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말 그 막중한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희수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했듯이 이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그 위상에 맞춰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현직 검사들을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검찰 조직이 중립적이고 독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보완을 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를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로 임명하는 이런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 또 지금 김희수 후보자를 지명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정말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모든 그 후보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깊이 있게 성찰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그 관행이라고 이루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시대적 요구에 맞게끔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를 저는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10월 25일 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정말 한 40여일간 국가는 대혼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12월 3일 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그 12월 5일 날 보시다시피 김희수 후보자는 배우자를 동행해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직무정지가 됩니다. 15일 날 귀국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 1차 질의 때 언급을 하셨지만 예. 우리가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이런 막중한 시기에 해외 출장을, 더군다나 배우자를 동행해서 단순히 외유성 이런 해외 여행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12월 3일 날 떠날 계획을, 왜냐면 아르헨티나에서 그 MOU도 체결이, 그 말씀을 어저께 하셨고요. 예. 그 일이 지금 탄핵을 앞둔,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돼서 그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로 온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재판관의 신분으로서 배우자를 동행하고 거기에 꼭 가야 되는 겁니까? 예, 5번의 재판관 임기 중에 5번의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배우자 동행을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공교롭게도 10박에 걸친 여러 국가를 외유성으로 가는 데는 배우자를 동행하고 2015년도, 2017년도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는 배우자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행입니까? 헌법재판소의 모든 관행입니까? 지난 박한철 소장의 청문회 때도, 또 이동욱 소장의 청문회 때도 이 부분을 여러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왜 고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습니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우자는 내가 비행기 티켓 내고 내 공무 출장 가는데 세금으로 몇 천만 원씩 들이면서 공무 출장을 가는데 배우자를 동행하고 가서 같은 숙박을 하고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적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훔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각 재판관들이 왜
배우자를 동행하면서 공무출장을 갑니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이게 이제 아니 못 고칠 관행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기 부담 예.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서 가니까 예. 비행기 티켓만 부담을 하겠죠. 그거 숙박 시설을 같이 따로따로 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용을 따로따로 각자 내니까? 공무 출장에 가는데 국제회의만 왜 그러면 배우자를 동행하지 않고 3박 4일 4박 5일 가는 것만 동행하지 않고 왜 10박 가는 것들만 여러분과 가는 것들만 배우자를 동행하고 합니까? 왜? 어느 국민이 그렇게 이해하고 납득하겠습니까? 예. 지적을 알고 이 부분을 어떤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개선하는 방법 이거 안 하는 것이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수고. 됐던 부분을 저 의견을 잠깐 좀 첨언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통진당의 강령 이 부분이 민주적 또 질서를 위배하고 심대한 국가의 위해를 가할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랬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북한 노동당의 강령 당헌 당규도 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다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령이 다 그렇게 포장되면은 그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 또한 100여 명의 소규모가 전체를 움직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후보자는 비례의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생각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어제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도 저 당연히 일반 분들은 국민들은 모르니까 의도적으로 과태료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는 하셔서 제가 다분히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 과태료도 모르고 벌금도 모르고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후보자는 배용주 씨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배용주라고 했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어떤 후보자는 자기가 한 얘기에 조금만 더 하면 모른다, 기억이 없다. 배용주 어떻게 후보자가 그렇게 명석한 분이 그걸 몰라요? 글쎄 배용주라고 뭐 불렀을 수도 있고 배용주 씨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제 배용주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자식들이 밤새 잠안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기초질서 이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주정차 위반 26회 버스 전용 차선 2회 속도 위반 2회 했습니다. 이것도 기초질서도 안 지키는 분이 어떻게 헌법을 지켰어요? 또한 장남이 2004년, 2009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또 차남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벌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틀립니까? 과태료는 행정적인 제재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형사처벌이죠. 벌금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는 과태료라 했어요? 어제 분명히 나중에 오시는 했듯이 국정원과 검찰이 10가지 넘는 죄목을 걸었고 또 대한민국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9년을 선고한 부분을 유독 헌법재판관 김희수 후보자만 소수 의견 낸 부분을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면서 전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무 중에 이 국민들에게 헌법을 지키자 이런 캠페인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헌법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죠. 네. 그런데 저는 먼저 후보자는 먼저고 본인은 사죄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만일에 그냥 아니 그 질문이 답하세요. 본인은 사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어제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전년 그 배 선생님이 오시면은 전년 제가 오늘 만나고 사죄의 뜻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10분 거리에 계신 분인데 37년 동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또 2012년도에도 재심 결정을 또 몰랐다. 그걸 봐서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4년 5년이 지나서도 일체 사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번에 헌재소장 지명을 받지 않았으면은 영원히 사과할 분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양심을 압니까? 그 말 압니까? 행동하는 양심의 뜻이 뭡니까?